자, 오늘 나온 종목들 대장주에는 보로노이, 유일에너테크,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ABL바이오, 중앙첨단소재, 휴스틸이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보로노이, 이 종목은 뭐 워낙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장주 어떤 느낌일까요? 네, 2차 전지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AI 산업이 발전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원전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저장할 것인가, 전력 인프라와 ESS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 관리까지도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스코텍을 팔고 유한양행으로 가보시죠. 삼성전자를 일부 축소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가보시죠. ABL바이오는 꼬리주로 2주, 3주 연속으로 강조 또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로노이는 제가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의 4분기 유망 종목을 조사할 때에 9월 1일자로 보로노이를 말씀을 드렸고,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약 77%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호주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 등 앞으로 나올 만한 뉴스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면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흐름들이 나왔다,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주식픽 쌤과 함께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 최대 관련한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열립니다. CPHI 월드와이드라고 해서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데, 이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작동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약바이오의 공략의 핵심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목을 계속해서 해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바이오 지금 대장주로 뽑아주셨는데 네. 또 다른 뭐 혹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삼바 해가지고요. 이거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니에요? 삼바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잖아요. 아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미 삼성전자를 슬금슬금 정리하면서 삼바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저점이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삼바, 세 가지의 바이오라고 해서 어. 보로노이 공개해드렸고요. 남은 두 가지의 종목도 바이오로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삼바, 일단 이바, 삼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ESS 주목을 좀 하면서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맞습니다. 오늘 또 맛있게 먹고 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첫 상승부터 그 감정의 흐름들, 첫 에코프로의 기세주들의 복귀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스토리를 읽듯이 저희가 읽어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이번에는 유일에너테크를 녹여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기환이었죠. 이 회복이 진짜일까라는 관점부터 시작해서 화학, 소재, 장비주들까지 반응을 확인하면서 2차 전지 상승 흐름을 2주 전부터 쭉 공략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컨콜 이벤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2차 전지의 감정을 다시 깨운 건 테슬라의 한마디였다. 이 이벤트 이후로는 2차 전지들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자, 세 번째로는 기세의 전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컨콜 이벤트 이후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럼 소재는? 이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LG화학, 이수화학, 대주전자 대료 등등 이렇게 2차 전지 구체화된 스토리까지 수급이 퍼졌고요. 네 번째로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재배치였죠. 기세의 재배치다라고 해서 2차 전지의 리듬이 철강,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으로 흐름이 재정비가 됐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수급은 2차 전지의 기세를 재배치하기 위한 명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장비주입니다. PNT 등등 우리가 5만 원대 가격까지 보겠다라고 했던 제 공략주였기도 한데요. 전일에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움직이던 뭐 MOT, 뭐 나라 M&D, 한농화성 등등이 무리지어 움직여주면서 2차 전지의 작은 스토리들까지 기세가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2차 전지의
스토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저장 그리고 인프라 AI 효율화로 테마가 다중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2차 전지 본질의 부활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 이름이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세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에코 그룹주들이 감정을 만들고 테슬라가 자극을 했고 그리고 또 포스코가 구조를 재배치하고 그리고 그 복리 에너지를 실제 산업 구조로 연결시키는 장비 섹터의 전환점이 바로 PNT와 유일 에너테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 에너테크는요, 전극 코팅이라든지 건조 그리고 롤프레스 등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AI 기반 자동화 장비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FA 솔루션을 통해서 배터리 공정 라인 전체를 통합해서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들도 이미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SK온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오늘도 점프하면서 종가를 2,400원대까지 맞춰준 시점입니다. 오늘 3분봉을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1당백 오전장 반에서는요, 저희 시가를 넘어가는 구간부터 2,300원 돌파 시에 2,500원대까지 대응을 잘 해준 모습입니다. 오늘 이격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2,700원대부터 3,000원대까지는 빠르게 공략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조금 여유로운 호흡으로 이 테마를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상한가의 종가인 2,000원대를 지켜주는 흐름에서는 충분한 매수 기회 될 수도 있으니까 상방은 2,700원, 3,000원대 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채팅방에서는 머리에 한 게 문어 꼬리 맞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문어랑 삼겹살이랑 오늘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해서 머리에 달고 나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꼬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먹는 꼬리들 많이 달고 왔으니까요. 오늘 꼬리주는 맛집 코너잖아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비캠도 꼬리 맛있게 먹었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대장주 삼성중공업. 오늘 저는 지금 월봉과 연봉을 잠깐 봤었거든요. 연봉만 보더라도 올 한 해 164%라는 멋진 상승률이 좀 나왔고 2000년대에 나왔던 최고가 41,000원대인가요? 야, 이거 다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가겠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예, 갈 것 같네요.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하고 수주 확대 그리고 수익성 기사라는 삼박자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네. 하루만 외국인들이 400만 주를 샀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3분기 실적이 그 지난주에 매출 13%, 영업이익이 컨센을 조금 넘어가지고 99%까지 뛰어 오르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을 작용한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LNG라든지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선박건조, 특수건조 이 선박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 해군 지원한 MRO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41,000원까지는 4분기는 아니더라도 다다음 달 한 1월 초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월 중순 제가 그 주변 지인들한테 21,000원 이하에서는 좀 한번 사봐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9월 1일 날 4분기 우리 주식창 그 유망 종목에 삼성중공업을 제가 25,000원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벌써 40%가 넘게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올해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하는 내후년에 영업 실적에 대한 선반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한번 살펴봤고요. 꼬리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내일 시장 변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들의 꼬리주는 진짜 대박 조짐들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ABL 바이오. 혹시 삼바 안에 이 ABL 바이오도 들어가나요? 네, 이바를 담당하고 있는 ABL 바이오입니다. 2주 전 금요일 강의에서도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올라간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리고 오스코텍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것도 말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차트에 선을 딱딱 그어놓고 차트 보시죠.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라고 손을 흔들었던 구간입니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담아 놓으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죠. 65,000원대를 지지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반등이 오늘 강하게 10% 이상이 나왔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구간을 저는 늘 차트상 저이형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는 다시 추세 상단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61선 아래 83,000원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입니다 라고 손을 흔들면서 진짜 주식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3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력적인 꼬리주 그리고 4주간 하락 후에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추세 상단까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국내 대표 이중항체 플랫폼 최고 기업 중 하나다. 일단 제가 Y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ABL 바이오인데요. 제2의 보로노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본적으로는 11만 원 돌파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급과 추세를 보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ABL 바이오 방송과 강의를 통해서 접근하신 분들은요. 꾸준히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진득하니 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중앙첨단 소재. 근데 이거는 지금 기세가 이제 좋아지는 종목에 속하는 것 같은데 세비캠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변동성이 위아래 한 20% 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내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오래 끓인 스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근데 끓으면 끓을수록 맛이 또 깊어지고 식으면 다시 데워지는 자리를 줍니다. 세비캠도 마찬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한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익어가는 종목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00원대부터 지금 중앙첨단 소재 상한가 왕관까지 쓰고 오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3,500원, 4,000원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당백에서도 오늘 정말 기가 막힌 트레이딩을 보여드렸는데요. 3분 봉사, 자 시초가에 진입을 했어도 다시 한번 오후장에 반등하는 흐름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000원부터 4,500원대, 4,300원대까지 정확하게 5%에서 7% 구간도 저희가 맛있게 익어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봉 보시게 되면요. 확신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또 강하게 들어왔고 그 뒤에는 제가 도지 양봉에 대해서는 제가 망설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신의 망설임이다라고 하면은 그 불안이 다시 한번 자신감으로 번질 수 있는 기세의 확산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고 이전의 고점들을 지금 종가로 채우면서 5,000원대, 6,000원대를 지금 도달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3,500원대까지는 밀리는 흐름 나올 수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며 5,000원, 6,000원대까지도 충분한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꼬리주 김승일 파트너의 휴스틸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휴스틸은 장기간의 실적 부진으로 지금 한 4, 5개월째 계속 4,000원 부근에서 계속 정체해 있는데요. 그 트럼프가 아무래도 그 한국 업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대한 그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휴스틸도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꼬리주로 가져왔고요. 친환경 풍력이죠. 풍력용 대형 강관에서 강점을 보유한 휴스틸이 앞으로 그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70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000원 부근에서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 가시면 제가 그동안 꼬리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우상의 그래프 그릴 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 흐름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세 분에게 물어봤고요. 답을 듣는 시간.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4,000피 시대. 새로운 리더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줄임말로 한자씩 많이 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방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금반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세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 봐 전조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식 전방파, 약간 무서운데요. 무슨 파 하니까. 창, 금반조, 지에서 조 한자만 좀 바뀐 느낌이에요. 먼저 우리 허바스 파트너, 네. 이제 봐 전조원이라고 했는데 진짜 점 하나만 딱 찍으면 이제 봐 천조원이 됩니다. 네. 천조원.
될 수 있을까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이 1,000조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봐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조원은 전력인프라, 조선과 방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방원 했었는데요. 조방원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방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전력 인프라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조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올라갈 때 어디 위주로 올라갔죠? 시총 상위주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올라갈 때에도 코스닥 시장 내 시총 상위주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럼 어디가 될까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와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해서 이제 볼 때가 됐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주를 보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와 조선, 원전은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전조원이라고 좀 챙겨왔으니까요. 다시금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은 실적이 무딘 종목이 아니라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포트를 재편하시기를 이제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전방파. 이제 누님을 좀 모셔야 될까요? 네. 전기는 알겠는데 방패, 파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좀 언어가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좀 속도보다 방향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00P 시대의 리더십은요, 전기처럼 진화하고 방패처럼 지키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요. 네. 전기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2차 전지 ESS 등들도 함께 합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2차 전지 흐름들의 전력까지 추가가 되면서 함께 묶어보았고요. 이 방패는 방산과 우주, 첨단 국방 그리고 보안, 사이버 보안도 강조했었었죠. 세계가 긴장할수록 자본은 좀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AI, 드론,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방패를 세우게 되면서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뜻에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도는 해상 물류 그리고 친환경 선박 그리고 자동화 설비 등 이 조선은 가장 늘 늦게 움직이지만 움직일 때는 또 가장 멀리 가기 때문에 LNG선, 암모니아선 그리고 로봇 설비가 산업을 좀 새로운 기세를 밀어 올린다라는 뜻에서 정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다 최근에 보던 종목들입니다. 4000P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의 방향을 묻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AI 데이터 센터 만찬에 오마카세 코스 요리 같은 종목들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마카세 하니까 벌써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승일 파트너는 금반조라고 잡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주하고 반도체주는 이미 많이 아실 거고요. 상반기에 화려했던 조방원 중에 조선주, 저는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이제 거의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3차 개정이 완료될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금융주는 거래 급증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임에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증권주와 은행주, 그 가운데서 미래증권이라든지 KB금융, 키움증권이 유리해 보입니다. 반도체는 뭐 너무 많이 아시니까 10만 전자, 50만 닉스인데요. 13만 원, 제가 65만 원 그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기 그 진입으로 소부장까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부장에서는 가장 제가 그 유망한 종목으로 VM이나 원익 IPS를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 마무리와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 때문에 11월 중에 다시 한번 2차 가격 레벨업이 예상되니까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HK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 HD 현대그룹주들이 유망해 보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한 종목만, 종목명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승일 파트너, 확 줄여서 뭡니까?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5,700원에서 26,000원 그 밴드 사이에 계속 머무르고 하반기에 제가 보기엔 4, 4분기 후반에 33,000원 이상은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네.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요? 저는 일단 제 포트폴리오에 다 담겨져 있는 또 전방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종목? 포트를. 네. 저는 본질을 보자해서 에코프로 BM으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자, 허반석 파트너는요? 삼바 아하. 삼바.
바이오로 가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남은 삼바 세 번째 바이오가 포트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바 바이오 종목 3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마지막 포트주에 편입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그리고 혁신, 성장, 확장이네요. 네, 에이펙 CEO 서밋. 과연 누구의 입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세 분의 파트너 어떤 분의 입 주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다 젠슨 황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 AI 디지털, AI 반도체, AI 디지털. 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에이펙 CEO 서밋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디지털 금융, 전자상거래, K컬처, 탄소 중립, AI 헬스케어, 수소 모빌리티, 에너지 수요, 원자력 LNG,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이런 세션별로 나눠져 있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압축을 해보면요. 전력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그리고 블록체인 종목군에 관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젠슨왕 CEO가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CEO 서밋은 하나의 이벤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미중 정상회담, 한 캐나다 양자회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남북 경협주까지 정상회담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는 지금 허반석 파트너가 부르니까 트로트도 고급지다, 목소리가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 역시나 좀 비슷한 결일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실까요? 네. 이번 에이펙은 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AI, 에너지, 그리고 금융, 바이오의 흐름을 좀 재정의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기세의 재배치인데요. 우리가 2차 전지 공부할 때 기세의 재배치를 포스코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컨콜에 의해서 기세가 좀 재배치되는 흐름이다. 더 강력하게 끌어올려줄 무언가의 그런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흐름의 재배치의 흐름은 젠슨 황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젠슨 황의 이 한마디는요. AI 생태계 전체의 밸류체인을 좀 움직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이펙에서 AI 인프라 협력을 언급하는 순간 메모리,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반도체 다시 복리의 파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또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AI 반도체 섹터에서는 키워드를 메모리, 서버 장비 국산화가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클린 에너지에서는 ESS와 원전 수소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금융에서는 당연히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투자 플랫폼이 되겠죠. 바이오 헬스케어는 당연히 AI 헬스 그리고 맞춤형 치료 이렇게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흐름은 연결해서 혁신으로 혁신에서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키워드는 정책이 아니라 속도이고요. 그 속도를 만드는 입은 젠슨 황이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두 분이 너무나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 여기에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간단한 키워드만 좀 짚어주시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키워드 네네. 어떤 거 더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혁신보다는 확장에 더 방점을 두고 싶고요. 왜냐하면 에이펙에 이제 그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오고 네. 또 젠슨 왕을 위시로 해서 이제 좀 AI 앞으로 그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방점을 두는지가 이제 그 젠슨 왕의 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젠슨 왕의 기조연설에 중점을 두면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HBM을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까지 투자 확대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승일 파트너도 바이오 관련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이제 9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네.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들의 힘이 상당히 대단했다. 알테오젠,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을 이제 꼬리주에 넣고 하면서 오늘 상승률도 상당히 좋았는데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번 8%가 넘게 올라가고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한 12만 주씩 매수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 알테오젠이 12월 8일 임시 요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제가 지난번에 꼬리주 말씀드릴 때처럼 3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코스닥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수를 리드할 수 있다. 50만 원을 넘어서 57만 원까지는 충분히 알테오젠 볼 수 있고요. 삼천당이라든지 ABL 바이오 또 이제 펩트론 같은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